예, 제가 박지원입니다. 먼저 오늘 의정부에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희생되신 분들의 그 유족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시안컵에서 우리 축구팀이 오만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합니다. 제가 그제 창원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밀양에 문정선 전 시의원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예쁜 네잎클로바를 주시면서 대표가 당선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대통령 후보를 뽑았습니다. 정권 교체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아마 경남도민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파청산,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국민이 강한 여당, 당원이 원하는 통합대표, 이 박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2번이나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다음 총선 대선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 이곳 경남에서 당이 더욱 강해져야 하고 경남도당이 이곳 경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당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강한 야당, 집권을 위한 공천혁명, 정당혁신, 박지원표 10대 공약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박지원표 10대 공약은 우리 당의 지지율을 지금보다 10% 올려서 반드시 집권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혁신입니다. 대구에 있는 참여연대에서는 며칠 전 저의 공약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저희 공약이 제일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경남 등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지역 6곳에 먼저 각 경남에 꼭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을 배정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또한 광역 기초의원에게도 각각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씩을 또 배정을 해서 반드시 우리의 취약지역인 경남에서 10%더 받아가지고 정권교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중앙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 경남 지부를 설치해서 당원교육과 지역활동을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경남 특성에 맞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중앙당의 국고보조금을 경남도당에 과감하게 배분을 해서 재정 걱정 없이 다양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김맹근 김해 시장님의 부탁으로 민홍철 의원에게 제가 원내대표하면서 국회에서 제일 좋은 국토교통위원회 임명을 했고 예산결산위원회 개수조정소위원으로 임명해서 경남의 발전에 도움을 드렸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 대표 후보 누가 정치를 제일 잘했습니까? 싸울 때는 싸우고 소신 있게 협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2번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그때 당시 당 지지율을 38%로 올렸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새누리당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높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때 우리 당원들은 정말 속이 시원하다. 앞으로 이렇게만 해달라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지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면직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원력 3인방도 반드시 면직해야만 앞으로 임기 3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무리 선거가 이렇게 할 말을 해야 됩니다. 할 말 못하고 뒤에 숨어 있다가 선거 때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전국을 확실하게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가장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열에서 패배의 길로 갈 것이다. 통합, 단결해서 승리의 길로 갈 것이다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28 전당대회는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당대회이지 개인의 정치 생명을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당도 살리고 대통령 후보도 살리는 그런 당원 승리의 전당대회가 되자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통합 진보당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그러나 집권을 위해서 합리적인 진보와는 꼭 연합연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파 없고 사심 없는 저 박지원이 모든 대선 후보를 가장 잘 모셔서 꼭 정권 기차의 길로 가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 대표를 뽑지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강한 야당 통합 대표 기호 3번 이 박지원이 필요합니다. 남은 저에게 남다른 곳입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와서 일찍 모자를 쓰고 농사를 지으신 곳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묻혀 계신 곳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가 응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왜 고향으로 돌아오셨는지 아십니까? 정치하는 동안 지지받지 못한 고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조차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와 지역 통합, 퇴임 후까지도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경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동지들과 함께 그 뜻을 잇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당대표가 되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남, 부산 지역의 전력이 낙하되는 거 아니냐 걱정들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 때 경남과 부산에서 당선된 곳 외에 가깝게 석피한 곳이 8곳이 있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이긴 곳도 2-3곳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곳들은 후보 경쟁에서 우리 당 후보가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졌습니까? 결국 당입니다. 낮은 당 지지도가 후보들 발목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지역에서 우리 당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당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의 문재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문재인을 이곳 경남과 부산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 지도당과 지역위원회부터 살리겠습니다. 중앙당이 독점해온 국고보조금, 인사권, 공석권, 정책기능 지도당으로 나누겠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도 권역별로 뽑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구당 부활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당을 정치 중심 정당에서 경제 중심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일반 시민과 지지자들이 당원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정당, 플랫폼 정당, 스마트폰 정당으로 가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이 전국 정당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총선 대선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당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당 비대위가 출범하는 날 우리 당 비대위원장님은 현충원 광명록에 금신전선 상류식이 아직 우리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남은 12척의 배, 그것이 지금 우리 당의 처지입니다. 제 고향 거제에 있는 실천장 전투에서 원규는 200척의 전선을 갖고도 대피했습니다. 자신도 전사했습니다. 불과 12척만 도망가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수진 장군은 그 남은 12척으로 수백 척의 대적을 상대로 명령 대첩을 거두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승부를 갈랐습니까? 바로 장수입니다. 장수의 리더십입니다. 원규는 당대에 일어난 용장이었습니다. 무예도 출중했습니다. 이수진 장군은 나이 30 넘어 턱걸이로 국가에 급제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수진 장군은 병사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따르고 도와서 적들이 두려워하는 장수였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에게 그런 사람입니까? 과연 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진입을 뽑는 선거입니다. 당대표 선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가 되면 정권 교체에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누구를 우리 당의 얼굴로 원하고 있습니까? 저 문제는 알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직성의 각오로 나섰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일어서서 여병이 되었던 우리 경남의 선비들처럼 군연히 떨쳐졌었습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 함께 손잡고 하나가 돼서 이기는 당 만들겠습니다. 제가 당원 동지들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사랑을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정권교체 이루겠습니다. 김대중 독립정부에 이어 경제와 민주주의가 함께 성장하고 또 지방분권공화국
그리고 통일시대 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꼭 함께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총선 승리, 정권 교체 길로 나아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역사, 위대한 시절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륙이 미래의 대륙을 가로막고 승리의 배는 패배의 강에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선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가도 좋다면 이인영은 정답이 아닙니다. 바꿔야 한다면 이인영은 답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바꿔도 된다면 이인영은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면 이인영은 답이 되겠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우리는 사역했습니다. 정세도 유리했는데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천 개혁만 하면 저는 우리가 다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략 공천을 폐기하고 사람이 아닌 제도가 시스템으로 공천을 하려고 합니다. 당원 당규에 명시된 대로 교과서대로 공천하겠습니다. 경남을 비롯한 전략지역에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전국 정당의 길을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천개혁과 관련한 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공천 잘못보다도 더 치명적인 패배의 원인이 있습니다. 분열입니다. 언제나 갈등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분열은 더욱더 지독하게 치명적이고 역감적이나 더 위험한 것입니다. 친노와 비노가 대결하고 민주당과 새정치가 갈등하고 우리 안에서 사라졌던 지역주의 할거구도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켜켜이 쌓여있는 이 분열을 그대로 막지 않되 2016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언컨대 이대로 가면 2016년 총선은 패배합니다. 2016년 총선을 패배하면 201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기회는 없습니다. 일본은 민주당이 대안이 되지 못하니까 아베와 자민당에게 다시 3분의 2의 의석을 허용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꿔야 할 때입니다. 분열을 넘어서는 과거와 분열의 세대로부터 미래와 단결의 세대로 가야 합니다. 국민은 패배하는데 개파는 승리합니다. 우리 당은 패배하는데 개파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모순의 시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과거와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겠습니다. 관성과 기득권, 패권과 지역의 분할구도 이제 끝내겠습니다. 오직 도전과 혁신의 깃발만을 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과거 권력에 안주하는 것은 패배와 결탁하는 일입니다. 분열에 안주하는 것은 패배와 결탁하는 일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단결을 이루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를 약속하는 길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거침없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단계를 위해서 거대한 변화를 이념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2002년 호남이
노무현 대통령의 손을 잡고 지역주의를 넘어섰듯이 13년이 지난 오늘 경남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문재인 박지원의 시대를 넘어서 세대교체를 선택해 주십시오. 리더십의 정면교체보다 더 강력한 야당의 길은 없습니다. 주류 세력의 정면교체보다 더 완벽한 통합의 길은 없습니다. 세대교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기는 길은 없습니다. 세대교체는 이미 시대정신이고 다수의 대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반란의 깃발을 들겠습니다. 성공하면 혁명이고 패배하면 역적이 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의 탯줄을 끊고 승리의 길로, 미래의 길로 가겠습니다. 분열과 패배의 온상이 되어 있는 개파, 패권, 지역 탈거, 나르는 질서 자랑합니다. 실패한 리더십과 권력을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강하고 국민 앞에서 유약한 과거 권력을 넘어서 새롭고 강한 젊은 지도력의 시대를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제게도 잘못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인영은 어제의 이인영이 결코 아닙니다. 당에 대한 무한 헌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무한 신뢰, 그것이 제 반성의 결론이고 다시 서는 신념이 되었습니다. 이인영에게 세대교체의 칼을 주십시오. 이인영에게 정당혁명의 창을 주십시오. 이인영과 함께 과거를 버리고 위를 향해 나와주십시오. 내부에서 싸우는 개파 수장의 시대를 끝내고 박근혜 정권과 당선에서 맞짱뜨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의 패배를 인식하고 저들의 벽을 부수겠습니다. 저들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겠습니다. 이인영 세대를 교체하라. 이인영 권력을 교체하라. 이 시대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 명령과 함께 2017년 정권